여러분, 이제 암 진단받고 치료 예약만 잡아도 보험금이 먼저 지급됩니다. 기존에 암보험은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결제하고 나서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료 예약만 해도 돈을 먼저 지급되는 선지급 암주 치료비 보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판매 중인 회사별 분석을 통해서 현 시점 최적의 상품이 어디인지 찾아드릴 거고요. 영상 끝에 연령별 보험료도 공개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치료비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면요, 암에 걸렸을 때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등 암치료를 받았을 때 가입 금액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보험으로 가입한 암 진단비와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암 진단비는 암에 걸리기만 해도 지급됩니다. 암에 걸린 다음 치료를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요. 청구 조건이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는 보험입니다. 반면 암치료비는 암에 걸리고 나서 치료 행위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이 되죠. 이렇게만 보면 암 진단비가 더 좋은 보험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되고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기준 전이암 환자 중 암에 진단되었을 때 전이된 채 발견될 확률이 약 49.1%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암 진단비는 첫 1회만 받고 사라지기 때문에 전이되거나 재발된 암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암치료비 보험은 보장 차이가 있긴 해도 반복 보장으로 전이, 재발암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암치료비 보험은 암에 걸려 수술,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진단된 날로부터 10년간 연 1회 2천만 원을 보장했습니다. 문제는 합산해서 연 1회 지급이기 때문에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를 다 받았음에도 2천만 원만 지급되고 만다는 거죠. 치료 행위가 늘어나면 치료비는 많이 들어갈 텐데 2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치료 행위별 각각 지급하는 암치료비 보험인데요. 암에 걸려 수술을 받으면 2천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2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까지 병행하면 또 2천만 원, 이렇게 최대 6천만 원까지 10년간 보장되게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만 보장한다는 점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대장암에 걸려 치료를 받고 2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년 차가 되었을 때 대장암이 재발했어요. 이때는 진단일로부터 10년간만 보장되는 암치료비 역시 보장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기준이 치료를 받은 해를 합쳐서 10년인 게 아니라 진단받고 10년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젠 10년 아닌 만기까지 보장하는 암치료비 보험이 나왔습니다. 90세 만기면 90세까지, 100세 만기면 100세까지 지급되고요. 최근에는 암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외에 호르몬 치료, 중환자실 입원 치료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나왔죠. 오늘 소개하는 선지급 암치료비 보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암에 걸려서 수술받으면 3천만 원, 방사선 치료 3천만 원, 약물 치료 3천만 원 지급되고요. 여기에 호르몬 약물 치료 300만 원, 중환자실 입원 치료 1,5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1천만 원을 넣었고요. 최초 1회만 지급되는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도 추가했는데요. 예를 들어 췌장암에 걸려서 중입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항암 방사선 치료비 3천만 원 나오고요. 중입자 치료는 비급여니까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에서 1천만 원 나오겠죠. 이렇게 4천만 원에 최초 1회 안 5천만 원 지급되는 중입자 치료비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100만 원을 다 합쳐서 총 9,100만 원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초 1회 받는 중입자 치료는 이후에는 소멸되지만 여전히 매년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4,100만 원씩은 받습니다. 언제까지요? 네, 만기까지요. 보험료는 30년 납 100세 만기로 이 정도면 준비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또는 이미 다른 암치료비 보험을 준비해둔 상태라면 한도를 조정해서 보험료를 낮추셔도 됩니다. 암 수술 받으면 1천만 원, 방사선 치료 1천만 원, 약물 치료 1천만 원, 호르몬 300만 원, 중환자실 500만 원으로 낮췄는데요. 여기에 비급여 치료비도 1천만 원도 있습니다. 똑같이
혹시 췌장암에 걸려 중입자 치료를 받았다면 이때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에서 1천만 원, 비급여 치료비에서 1천만 원, 합쳐서 2천만 원은 매년 1회씩 만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겠죠. 20년 납입 100세 만기일 때 보험료는 이 정도까지 낮추실 수 있고요. 선지급 암주 치료비 보험의 메인 각 500만 원씩 선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중입자 치료 받으려고 치료 예약했으면 1천만 원 한도 중 500만 원이 선지급되는 방식인 거고요. 치료를 받고 나서 나머지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도 선지급되니까 500만 원 역시 선지급 받아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최초 1회가 아닌 만기까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이미 암 주요 치료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입한 회사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선지급 혜택은 해당 회사 상품을 10월 1일부터 가입한 분들에게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1천만 원 한도의 선지급 암주요 치료비는 업셀링용 보험이라 보면 되는데요. 선지급 혜택이 없는 분들이 선지급 혜택도 받으면서 조금의 암치료비 보장을 추가하는 방식인 거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자고 추천했는데요. 이때 첫 치료 예약금만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표적항암제는 회당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최소 6에서 8회 정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기도 전에 1천만 원 이상 필요한 건데요. 문제는 A씨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목돈을 마련해둔 분이야 1천만 원 어찌저찌 구해볼 수 있겠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죠. 그럼 치료비 마련하겠다고 대출받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만일 오늘 플랜을 준비하셨다면 치료 시작도 전에 항암 약물 치료 특약에서 선지급 500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특약에서 선지급 5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을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급되는 회사 중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한 회사가 있는 겁니다. B사의 경우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는 선지급 받지 못하는데요. 다행히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는 A회사라서 세기 조절 치료 역시도 선지급 혜택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예시로 설명드려 볼게요. 동일하게 가입 금액 1천만 원 기준일 때 항암 방사선 치료를 예약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선지급 500만 원을 미리 받을 수 있고요. 선지급 보험금을 받은 다음 치료 후 남은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A사는 남은 차액 500만 원을 그대로 지급받지만 B회사는 500만 원이 아닌 487만 원을 받게 되죠. 즉 A사는 선지급 후지급 합쳐서 1천만 원, B회사는 선지급 500만 원, 후지급 487만 원, 총 987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B회사의 약관 때문인데요. 약관에 따르면 선지급일로부터 실제 치료일까지 기간 동안 상당분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자녀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B회사는 잔액이 500만 원이 아닌 치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차감한 487만 원만 보장하고 마는 거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렇게 치료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받을 때 이자가 차감되는 건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치료 예약을 잡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받았을 때입니다. 치료 예약금으로 선지급금 500만 원을 받았지만 치료를 안 받았을 땐 선지급금 받은 500만 원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는데요. A회사는 받은 5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지만 B회사, C회사는 여기에 이자를 붙여서 513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역시 이자가 붙었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도 선지급되고 치료 후 남은 차액을 받을 때에는 이자 없이 지급되고 치료 미이행 시 이자 없이 선지급금만 돌려주면 되는 회사는 A사 뿐입니다. 심지어 A사는 지원되는 병원도
경우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급 이상이 아닌 일반 병원부터 가능하니까 훨씬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세 가지 주의사항 정말 중요하니까 해당 회사가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불이익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플랜은 암 치료 예약만 잡아도 담보별 최대 500만 원씩 선지급 받는 보험인데요. 만기까지 반복해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선지급 혜택 역시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또 후청구 시 이자 없고 환급 시 이자도 없고요. 청구 시에도 암에 걸렸다는 진단서와 치료 예약 잡았다는 치료 예약 확인서, 그리고 진료기록부 정도만 제출하시면 쉽게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이후 해당 회사 암주요 치료비를 가입한 분들은 소급 적용될 거니까요. 미리 가입하신 분들은 해당 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선지급 혜택이 없는 분들은 업셀링용으로 한도를 적당하게 구성해서 저렴한 보장을 챙겨 가실 수도 있고요. 요즘엔 사실 진단비보다는 치료비가 대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암에 대한 최대 리스크는 국가 지원도 안 되는 고가의 비급여 암 치료비인데요. 한 번 받고 끝나는 진단비가 필요한 건 맞지만 약 먹고 자면 낫는 감기와는 달리 암은 한 번 걸리면 완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한 암 치료비가 진단비보다 더 선호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물론 암 진단비가 불필요한 보험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첫 진단 후 5천만 원,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이 돈으로 초기 치료비를 대비할 수도 있겠죠. 다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단비로 받은 보험금은 소진될 거고요. 소진된 시점에서 치료비가 없다면 암에 대한 의료비 대비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료비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따라서 경제적 여건이 되신다면 암 진단비와 치료비를 둘 다 가져가시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평생 하나의 암보험만 가져가야 한다면 저는 암 치료비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치료를 아예 안 받을 분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저희 보험설계사 김사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내게 맞는 암보험을 찾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